목포 서산 옹금지구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놓고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의 운전자들은 여전히 바뀐 규칙을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70%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률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주한 민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 서산 옹금지구 재정비와 관련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목포의 랜드마크인 유달산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서산 옹금지구입니다. 최근 690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짓는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유달산 자락에 고층 아파트는 어울리지 않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을 가로막는 경관 환경, 주변 문화재 가치를 도외시하는 지극히 개발 논리에만 집중한 결과로 목포 시민은 단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서산 옹금지구 재정비 사업은 조합과 민간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분양할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목포 원도심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게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관광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리조트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 대신 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이른바 고밀도 저층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절반 정도 줄겠지만 분양가는 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돼 수익성만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고급 주택은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한 숙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에 대해 고밀도 저층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목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이나 대구나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층 주거단지에 대한 정비 방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저층 주거단지를 지을 수 있는 사업성이 있어요. 환경단체는 목포의 백년대계를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요청한 상태. 그러나 목포시는 조합 측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꾸짖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의 독과점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목포시가 뚜렷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내버스의 방만 운영은 지난 10일대 의회에서도 불거졌지만 독과점 구조의 개선 방안이나 교통 대란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70%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한 건수는 한 해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재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잠깐 멈춰서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규칙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장에선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 단속 현장에 송하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사이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보험자 보험료만 이거는 6만 원에 본주고 6만 원에 보증 10원 들어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 바뀐 거는 일단 정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꾸 헷갈리게 잊어먹는다니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차를 세우느냐 마느냐 판단 기준은 보행자 유무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청색일 때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청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우회전 전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입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 계도 기간에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는 24% 줄고 사망자 또한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전남도의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 중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세 곳의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 40%를 제주항공이 운송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제주공항이 여수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이용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수공항이 연간 여객 100만 명을 달성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일 뿐 지속적인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손실재정 지원금 중단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집계한 해양 클러스터 민간 입주 기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양 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없는 상태로 공실률이 76%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 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부합하더라도 예외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해 입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일해협 시도현 교류와 전남관광 홍보를 위해 일본 순방길에 오릅니다. 김 지사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오사카에서 열리는 시도현 지사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탄소 중립 신산업 중심지 전라남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회의는 경남도와 사가현 등 8개 시도현 지사가 참석합니다. 24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전남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교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 용역 결과를 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 종합발전 계획 용역 결과에 포함된 신북한 공공기관 집적화 계획과 여수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내용 등이 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에서의 여수항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내년에 있을 국가항만 수정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흡해 스마트팜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현행법에서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시 사용이 가능해도 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하고 유기농 인증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팜은 올해 말까지 시설 원예 면적은 7,000헥타르, 축사는 5,750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양 금호도 섬숲 생태보건 사업이 타당성 평가와 산림청 설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금호도 섬숲 생태보건 사업은 금호동 금호대교부터 백운 아트홀 인근에 훼손 쇠퇴한 섬숲 25헥타르를 대상으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23억 원을 투입해 후박나무와 참식나무 등 상록 화렵수종을 식재하고 양봉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8기 첫 시민과의 대화 일정 한 달 동안 24개 읍면동 시민 5천여 명과 소통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시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280여 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제안 내용 가운데 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 건의사항 55건에 대해선 즉시 처리했으며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인에게 향후 추진 계획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용계산 MTB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에서 남자 주니어 부문 다운힐 종목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운힐 경기는 산 정상에서 출발해 내리막을 달리는 종목으로 하강하는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이며 엘리트와 주니어 부문 남녀부 24명의 선수가 출전해 1.3km 코스를 주행했습니다. 대회 결과 한국 남자 주니어 대표팀 전도현 선수가 2분 47초 86기로 코스를 완주하며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김준혁 선수가 3분 29초 4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은 17개국 국가대표 선수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오는 23일 폐막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마스코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남교육을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친근한 캐릭터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청소년과 일반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신청받고 선정 작품에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10월에 전남 전통주로 강진의 병영소주가 선정됐습니다. 병영소주는 알코올 도수 40도로 대한민국 61호 김견식 식품 명인이 강진보리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병영소주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여순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LG엘로비전 아라방송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여수 11구 범국민연대는 21일 여순항쟁 역사관에서 상패 전달식을 열고 여순 사건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취재 보도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동행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 아라방송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부터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200여 편의 연속 기획 보도를 방송하고 피해 접수를 독려하는 자체 제작 캠페인 광고를 송출해 여순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진도 군민회상 수상자로 고 박종협 국립운동가와 허정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박종협 독립운동가는 일제강점기 농촌 개명과 항일운동에 투신해 극심한 옥고를 치렀지만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은 대한민국 최초로 월드컵 원정 16강을 달성해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진도군은 다음 달 1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연안 여객선에 무선 인터넷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연안 여객선의 연평균 이용객이 1,364만 명에 달하지만 무선 인터넷 설치율은 전체 159척 가운데 23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설치된 여객선도 23척 가운데 19척이 통영에 집중된 만큼 다른 지역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